자, 오늘 할 거 1번 누구야? 원의 방정식. 자, 오늘 원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이다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동그라미는 많이 그려왔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데 있어서 더 큰 말은 뭐고야? 도형이다라는 거야. 근데 그림만 그리고 끝나면 좋아요. 이게 원이구나라고 그냥 파악하고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뭐가 존재하고 있지? 좌표계를 도입한 좌표 평면이다라는 친구가 도입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원을 그릴 거 이 위에 좀 그려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와중에 누가 계시죠? 원점이라는, 즉 X축과 Y축 두 수직선에 직교하는 교점, 원점이다라는 친구가 계셨었어. 그 원점이다라는 친구는 누구예요? 기준이야, 기준. 기준. 즉, 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누구를? 도형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친구가 없었던 도형만 얘기하면 그냥 그림의 모양으로서 판단을 했었거든? 이전까지는 그림의 모양까지만 판단을 했었는데, 좌표 평면에서의 기준이 생기니까 얘기가 조금 달라졌어. 굳이 모양을 안 그리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모양을 대체할 수 있는 식이다라는 친구를 갖고 온 거지. 왜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좌표라는 친구가 있죠. 점과 실수를 대응시켜서 만든, 즉 점의 주소, 좌표라는 친구가 있는데, 도형의 점은 무수히 많지. 그러면 그 위의 점, 다시 위의 점, 도형 위의 점을 무수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모양 대신에 누구로서도 도형을 표현할 수 있더라? 식으로서도 도형을 표현할 수 있더라야. 그러면 우리는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치지 말고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며, 이 두 가지에서 이 친구는 기하라는 타이틀, 이 친구는 해석이다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우리가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든 원의 방정식이든, 그래서 이름을 해석기하라고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었던 말 중에 위의 점이다라는 말이 있어. 그 다음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누구로 가져야 돼? 걔네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을 무수히 많이 써서 1,1, 2,2, 3,3 이렇게 무수히 많이 표현해서 도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식. 그 친구의 표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fx, y는 0. 이러한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위의 점들의 모임인 식까지 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도형을 이루는 결정 조건이라고 저번 시간부터 얘기를 했죠. 직선의 결정 조건 이런 거 있었었지. 그리고 오늘은 그럼 뭐야? 원의 결정 조건 이라고 배우겠지.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의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생각은 그만하고 동그라미 1번 정의라는 친구로 일단 원의 방정식을 접근해 봐야 되겠지. 자, 보자. 선생님, 원의 방정식의 정의가 뭔가요? 그랬더니 원을 그려봐. 원을 딱 그렸어. 그러면 이 원이다라는 친구는 누굴 갖고 있어요? 원의 중심입니다 라는 걸 갖고 있겠지. 그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어떠한 점을 가더라도 이 거리는 같아 안 같아? 같아.
여기 모든 누가 나오더라도 이 길이가 다 똑같다 이거야. 그러면 이 도형을 이루는 결정 조건은 중심으로부터 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쓸 수 있거든. 자, 언제나 우리는 표현을 강조하기 때문에 표현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을 A라고 얘기할게요. 이 A라는 친구는 뭐가 됩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야? 정점입니다 라는 단어를 써서, 이건 정점은 무슨 정점? 고정점이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이런 친구들의 화살표의 끝에 누가 있어? 점이 있지. 그럼 이 점들은 원이라는 친구 무슨 점? 위의 점이죠. 위의 점은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많잖아. 그래서 위의 점과 같은 말은 임의의 점 이런 말도 되시겠지. 맞아요? 그러면 그러한 점은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우리는 움직여요. 그래서 동점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의 대명사를 P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점. 그리고 그 동점은 일반적으로 P, X, Y라는 변수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 이 길이는 뭐예요? 일정한 길이도 표현해 주세요. R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R은 뭐가 되겠어?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원이다 라는 친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개의 준비물이 필요한데 정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림 딱 상형 문자처럼 그림 그려서 보여주고 이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한글로선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글로 표현하게 된다면. 근데 그 한글은 외국인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두 번째로서는 세계 공용어 수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 즉 요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라고 얘기했죠. 거리라고 얘기했죠. 어떤 점이야? A점으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A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점을 쓸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유한하기 때문에 뭐예요? 선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선분의 거리라니까 거리는 무슨 값이야? 양수값이지? 그치? 양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떡하니 누굴 줬어? 절대값을 줬어. 근데 이 거리가 뭐하대? 일정하대. 일정한 상수값을 갖겠지. 누구로 일정하냐라고 봤더니 반지름으로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누구? R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얘도 도형이지 그림이라. 얘도 아직까진 도형이에요. 정확한 우리 이식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 파트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친구들이 나왔을 때 컨버전을 해야 되겠죠? 도형을 뭐라고 바꿔줘야 돼? 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A점하고 P점이 있는데 A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여기에 별표 하나를 주고 표현을 할 거야. A점은요, 어디가 나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표현이 좀 힘들 수 있으니 그냥 A, B라고 하시죠. 상수형 문자. 누구든 상관이 없잖아. 그리고 P점은 뭐가 돼요? X, Y. 임의의 점이고 무수히 많으니까 변수 쓰시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거리가 R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 첫 번째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뭘 써줘야 돼?
루트라고 길게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입니다. 이게 r이 된다라는 거죠. 너 양변 제곱을 좀 해봐라. 양변 제곱을 좀 해봐. 그럼 양변 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와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누구? r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친구가 태어난 거야.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얘도 무언가에 좀 특징이 있는 자식인데요? 어떤 특징인데 그러면? 여기가 다 2차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개수가 다 뭐예요? 1이죠. 최고차항에서 전개하면 1 나오시죠.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이 모양새를 딱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 A 있지. 여기에 누가 있어? B 있지. 그럼 A, B는 누구야? 요 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엔 누구 있어? X 있고 Y 있죠. 얘네들은 누구의 정보를 담고 있지?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다 라는 표현을 담고 있지.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 R입니다 라는 친구로 반지름의 정보도 담고 있지. 그러면 나는 이 친구를 보자마자 뭐 할 수 있어? 그릴 수 있는 정보를 다 담고 있지.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는 앞으로 보자마자 그릴 수 있는 식을 우리는 누구? 표준형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보자마자 정보를 획득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식이 누구다? 표준형.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라고 쓸게. 자, 그러면 모양새를 보니까 오늘 배우는 원방 같아. 근데 이거를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정보를 뽑아 먹어야 되거든. 근데 보자마자 정보를 뽑을 수 있는 표준형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x, y라는 원 위의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3, 마이너스 1 아니죠? 마이너스 3,1이다 라고 얘기하는 누구?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r의 제곱이 4죠. 그러면 r이 될 수 있는 친구는 누구야?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원의 반지름, 길이를 나타내는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에서의 양변 제곱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수로 나오죠. 근데 태생이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절대값 R이로구나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반지름입니다. 이 친구가 누구예요? 반지름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정보를 구했으니 만약에 예를 들자면 중심이 마이너스 3,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어떠한 친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궁금증을 가진 거야.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2by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입니다 라고 전개를 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전개하면 아까 얘처럼 정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솔직히. 대신에 얘는 누굴 갖고 있냐면 선생님 너무 화려하다.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보기 이쁘게 치환을 좀 하자. 그래서 이 전개한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전개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친구이면서 그 다음에 더하기 ax 그냥 얘를 라지 a라고 치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라지 by 그냥 치환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식의 전개식이니까 나는요,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을 가질 수 있지. 물론 없을 수도 있어. 왜? a, b가 0이면 없어지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죠. 그 다음에 더하기 상수. 상수도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왜? a, b, c가 지금 미정계수이기 때문에 0이든 아니든 큰 상관은 없으시겠죠?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아 1로서 그 다음에 x, y 상수로 갑니다. x, y 곱의 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친구가 0이 나왔을 때 나는 다시 뭐라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1 같으면서 x 1차항, y 1차항 존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상수항 꼬라지로 있었을 때 얘는 비록 보자마자 그릴 수 있는 정보는 획득하지 못하지만 이 친구를 보자마자 너는 원 1호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 그럼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 보자마자 누군지 아는 건 원의 방정식의 누구? 일반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앞에 직선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한번 그냥 보기만 할까? y는 3x-1 그러면 저 친구는 선생님 보자마자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0,-1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친구는 보자마자는 조금 걸리지? 대신에 이 친구를 보자마자 넌 직선이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러면 위에 있는 친구가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니. 아래 친구가 직선의 방정식의 누구? 일반형. 누군지 알 수 있으니. 근데 표준형이냐 일반형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예요? 너한테 이제 앞으로 식을 줄 테니 식만으로서 생각하지 말고 이 식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문제에 접근해라 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선생님 그러면 네 말을 들어서 내가 앞으로 원의 방정식을 쓸 때 이렇게 써서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 일반적인 상황 중에 한 가지 누구? 만약에 너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다 라고 얘기하면 걔는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아하, 완전 제곱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x, y 간의 1차항이 굳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했죠? 맞아? 자, 근데 선생님 그래요. 이 a, b라는 친구가 중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든 상관은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보자마자 0,0의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야, 네가 분명히 여기서 반지름 r이라는 친구가 r제곱에서 r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r도 나오고 r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을 붙여서 이 친구를 반지름이라고 해석하기로 했는데 근데 난 궁금한 게 그러면 반지름이라는 친구가 음수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0도 되겠네? 그럼 양수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태생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양수인 원을 이름하여 실제 존재하는 실원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입장은 반지름이 양수일 때만 배우세요. 반지름이 0인 친구는요. 원이야 점이야 똑같지.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건 주세요 라고 하는 점원.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음수야. 그럼 어떻게 돼? 난 잘 모르겠어. 존재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래서 걔는 허수처럼 허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원은 무슨 원이다? 실원에 대해서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요. 이거예요. 선생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원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림까지 그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 그러기 위해선 X, Y는 신경 쓰지 마. 왜? 무수히 많으니까. 근데 신경 써. 누구? A, B, C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럼 A, B, C는 우리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미정계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미정계수가 몇 개죠? 3개지. 그러니까 이 미정계수 3개를 위하려면 3개의 누가 필요하지?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정보를 누구로 받아들이겠다? 점 3개죠. 점 3개. 점 3개? 점 3개면 뭐 할 수 있어? 원을 구할 수 있다고? 점 3개면 원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해서 봤더니 원을 줄게. 점 3개. 슝슝 슝. 아,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 내접원을 하나씩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 3개를 준다는 건 그 삼각형에서의 누굴 얘기하는 거다? 외접원. 2번. 자, 우리가 원만 배우면 참 행복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관계를 맺으니까 원이 있으면 또 직선하고도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직선이다라는 친구는 또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친구 딱 2개. 누구? X축, Y축. 그러면 원이 있어. 어디든 상관없지. 중심이 어디여도 반지름이 뭐가 되든지 간에. 뭐 하다못해 태양도 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물론 이제 입체적 말고 표면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원이 있고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건 뭐냐면 별표 하나 주고 자,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 즉 3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X축에 그 원이 접해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소리겠죠. Y축에 접해 있어요. Y축이 한 점에서 만난다.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무슨 소리야? 여기 벽 모서리에 뭐 축구공 하나 딱 껴놓으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동시에 접하게. 자, 그래서 나는 각각의 친구를 1번, 2번, 3번이다 라고 구분 지어서 얘기할 건데 자, 첫 번째 선생님 원이라는 친구의 X축에 접하는 친구. 그럼 얘들아, 내가 만약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할 거야. 니는 이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누군가 직선이 등장하시면서 두둥 하면서 탁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서 만난대. 그리고 나는 이름이 누구야? X축이래. 근데 우리가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자, 봐봐. 원에서 접하든 그쵸? 아니면 원과 두 점에서 만나든 아니면 원에 떨어져 있든 그 직선의 거리를 얘기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 수직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네가 지금 X축에 접한다라는 소리는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접점하고 뭐가 돼? 수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문제는 이 길이가 내가 X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누구야? 반지름 R이 된다고. 아,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나는 좌표가 누구라고 그랬어? 나는 좌표가 A, B인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잠깐만. 여기에 있는 절대값 R과 누가 지금 동일하지? B가 동일하지. 그럼 X축에 접합니다 라는 상황은 이 친구를 지워. 그리고 누구를 써도 상관없는 거야? B의 제곱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X축에 접한다는 사실로서 내가 지금 뭐 하나 줄였지?
R이라는 문자 하나를 줄여버렸잖아. 이런 코마 올 때가.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돼? 여기 B와 여기 B가 뭐하다면? 같다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X축에 접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이 오해해서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원방이 또 X축 아래에 그려질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럼 이제 여기에 또 중심이 있는데 이 친구도 A, B라고 얘기할게. 이 친구도 원의 중심이 A, B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A, B의 B는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음수인 상황이겠지. 그래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제곱해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절대값과 이 친구의 절대값이 같았을 때 뭐가 된다고? X축에 접하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Y축에 접해요. 라고 얘기하면 방금 X축 접하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원이 하나 있더라? 그 원은 누구더라? 이런 애야. 근데 Y축을 그리는데 Y축이 여기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나 Y축. 그러면 여기에서 또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여기 이만큼의 이 길이가 누구랑 연관이 돼 있어? A, B에서 누구? A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야, 흰색의 원방을 표현해. 아니 자유롭게 표현을 해서 가는데 문제는 뭐야? 너의 상황이 R제곱이라면 일반적인 그냥 아무렇게나 원을 그리는데 네가 지금 뭐 하다고? Y축과 접하다고. 그러면 누구를 써줘야 되는 거야? A의 제곱이다 라고 써줘야 되는 거지. 졸지 마.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았을 때 나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니네는 Y축에 접하는구나. 그리고 그 Y축이 심지어 이렇게 있어서 A, B에 A가 음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여기 다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가지의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케이스가 생기는 만큼 다 그려보려고 했어. 자, 일단 여기에다 그렸습니다. 1사분면에 그렸어요. 그러면 니는 원래 누구야?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인데 문제는 니네가 둘 다 동시에 접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a, b라는 좌표가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 동일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그게 누구로 동일해? 반지름하고 동일하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 친구의 좌표를 R,R이라고 얘기할래. 괜찮겠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누구야?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되니까. 간편하구나. 근데 문제는 네 가지의 상황이니까 식을 네 개를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또 하나를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더니 너의 중심이 너도 R,R이라고 표현해도 문제될 거 없잖아? 그때 R은 음수다라고 야, 그러면 니도 R이라면 이 길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니도 R,R이야? 그럼 나랑 너랑은 구분이 돼? 안 돼? 현실적으로? 잘 안 되지. 똑같은 점과 반지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만 보니까 너는 1사분면이지. 너는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지. 근데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중심의 좌표가 R,R 동일할 수밖에 없잖아. 원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지 간에. 근데 R,R, 3,3, 4,4, 100,100 이런 친구들은 어디 직선 위에 존재하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지. 아, 그럼 찾았다 요놈. 응? 뭘요? 너 R,R과 R,R을 이어봐. 그러면 중심과 중심을 이었을 때 1, 3, 4분면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식이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려울 거 있니? 근데 여기에서 이거에 너무 좋아하신 나머지 한 가지를 간과하세요. 뭐? 2, 4, 4분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자, 얘들아, 여기에서 요 얘기 하나만 해볼까? x, y라는 친구는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하지. 왜 못 구한다고 생각하니? 선생님, x, y는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인데 그걸로서 도형이 결정 지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요? 엄청 많은데. 아, 물론 그걸 만족하는, 등호를 만족하는 점 하나는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등호를 만족하는 애들을 구한다는 건 점 하나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거 다 구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 그걸 못 구하니까 우리는 뭐로 표현하는 거야?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럼 구할 게 x, y겠어? r이겠어? r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무슨 소리야, 선생님? 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x, y에 대한 정보 하나를 줬어. 그럼 r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x, y를 채워 넣었으니까 누구만 남아? r에 대한 정보만 남지. 그럼 r에 대한 2차식 남을 거니까 구하면 r 값이 누군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반지름 좌표 구하니까 누군지 구할 수 있는 거고, 선생님 근데 생각해보니까 r이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r은 2개 정도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럼 2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동일 방향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더 조그맣게. 아니면 연락 크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뭐 아무튼 2개 나올 수 있어. 중그림이 하나 나오겠지만서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생각해봐.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친구의 원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럼 우리 중심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심은 누구야? r, r이겠니? 아니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줘야 돼? 마이너스 r, r 또는 r, 마이너스 r. 그럼 나는 그게 얘가 됐든지 간에 다른 애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겠지.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해봐. 나의 중심이 누구야? r, 마이너스 r 또는 마이너스 r, r이라고. 그럼 그 친구 2, 4, 4분면의 중심은 누구 위에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기 때문에 나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라는 스타일로 나올 수 있어. 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1, 3, 4분면에 대한 식은 x 플러스 r, y 플러스 r 또는 마이너스 r이라고 써도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왜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r의 부호 때문에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는데 기본은 마이너스 하나만 잡고 가세요. 여기도 오해하지 마세요. 뿔, 마가 됐든 마뿔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둘의 부호는 똑같으니까 1, 3, 4분면 위에 존재한다. 중심이 y는 x축 위에 존재한다고. 우리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나는 2, 4, 4분면에 존재한다.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한다. 라는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한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 얘기해 줄게. 자, 예제를 잠깐만 봐봐, 얘들아. 자, 많이 저지르는 실수니까 요거 꼭 봐주기 바래. 자, 얘들아.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 근데 그 원은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을 지난단다. 원이 지난다. 그랬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뇌 구조는 여기를 딱 보더니 명령을 내리는 거지. 뭐라고? 야,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점이 누구야?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3이라고 써서 r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r 값을 구한 거지. 그럼 그 r을 다시 넣으면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방도 2개 정도는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뭐지? 지금 내가 쓴 이 식은 선생님 1, 3, 4분면에 존재하는 1, 3, 4분면에 존재하는 원의 방정식을 갖고 오셨는데 이 점은 몇 사분면이에요? 2, 4분면이지. 그럼 이게 여기에 태초에 대입이 될 수 있나 없나? 없겠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정확하게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너의 위치가 1, 3 또는 2, 4, 4분면에 두 가지 상황 구분이 되니 주어진 점이 존재하는 위치로 판단해 봐라. 그러면 너는 어디에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여기가 맞불이나 뿔마나 고민할 거 전혀 없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해서 구한 원방이 진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6글자는 마음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도형을 식으로. 근데 그 도형의 그림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선분을 표현하는 거 이러한 친구들도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AP 대 BP가 1대 2라고 만약에 주어졌어. 자, 그러면 AP 대 BP가 1대 2란 말이야? 그럼 1대 2를 만족하는 P점을 구해라 라는 거는 느낄 수 있겠죠. 왜? 일반적으로 A점과 B점은 정점으로 줄 거고 P점이 동점으로 갈 거니까 A하고 B라는 점을 딱 잡았을 때 A점, B점이라는 점을 잡았을 때 P점이 1대 2로 내분하는 거면 뭐 P점 여기에 존재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이거 P점은 직선상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1대 2니까 1대 2 뭐도 있어? 내분점도 있겠죠? 근데 1대 2 무슨 점도 있어요? 외분점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1대 2 외분점이니까 여기에도 P가 존재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P점을 여기다 잡았어. 돼요? 되지. 왜? AP 대 BP가 1대 2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 길이비가 1대 2를 만족하는 애들의 뭐가 되는 거야? 모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누군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P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림을 이쁘장하게 그린다. 그러면 여기에 B점이 존재하고 여기에 A점이 존재하더라. 근데 2대1로 내분하니까 P점이 일단은 여기에 존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2대1로 내분하니까 P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 길이만큼 더 나가야 되겠죠. 그 여기에 또 P점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한 이쯤에다가 임의로 P점을 잡았어. 근데 그랬는데 요 AP 대 BP가 몇 대 몇? 2대 1이 된다면 여기 있는 P점도 AP 대 PB가 몇 대 몇? 2대 1인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자취를 구하는데 야, 너 두 개는 아니겠구나. 더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도형을 나는 XY가 들어간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AP 대 BP는 몇 대 몇? 2대 1. 근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이 BP는 AP. 이거 직선 때부터 많이 봤었던 상황이다. 선생님이 그때마다 스탑했지. 이거 원방 배워야 된다고. 기억나? 이거를 양변 제곱해서 막 풀려고 하다가 스탑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왜요? 선생님요, 나는 선분이에요. 루트 안에 있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되니까. 그럼 우리를 양변 제곱해 주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 AP의 제곱은 4, BP의 제곱. 인정? 자, A점, P점, B점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 가자.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다라는 친구는 4배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2,0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자,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더하기 Y의 제곱은 자,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4, 4, 16 더하기 4y의 제곱입니다. 라고 전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친구를 우변에다가 이사시켜 봅시다. 누가 나오겠어? 3x의 제곱. 자, 그 다음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누구야? 24x.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3y의 제곱. 16은 사라져서 없어지지. 그럼 이렇게 나왔어. 너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지? 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3으로 약분 좀 가자.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x는 0. 이거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일반형. 너 원이야? 그럼 너 원을 알기 위해서 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A, B를 2대1로 분할하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누구라는 거야? 원이야. 나야, 나야. 근데 너 정보를 더 알고 싶어. 그래서 x-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으로 이제 표준화 시키게 되면 중심이 어디야? 4,0이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16이 생겨서 마이너스 16이 넘어가면 16입니다. 라고 쓰면 나는 정보가 누구예요?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의 방정식이야. 누가? A와 B를 2대1로 분할하는 점의 모임이. 근데 이렇게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다시 인정? B점이 2,0 인정? 자, 그러면 P점이 지금 생기는데 중심이 어디야? 4,0이고 반지름이 4래. 중심이 4,0이면 내가 여기에 중심. 내가 여기에 중심. 그 반지름이 4니까 여기에 하나, 둘넷, 여기에 하나, 둘넷, 여기에 하나, 둘넷, 여기에 하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A점과 B점에서 파란색 위에 점을 잡으면 AP 대 BP는 몇 대 몇? 2대1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지. 인정할 수 있겠니? 그럼 얘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자, 삼각형 APB의 넓이가 최대 1대 P의 좌표 또는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 1대 넓이는 몇일까? 근데 얘들아 지금 계속 ABP를 얘기하는데 이 P점은 동점이야? 정점이야? 동점이지.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럼 AB는 고정점이니까 선생님 삼각형의 넓이는 장난해? 밑변이 고정이잖아. 그럼 높이가 가장 높을 때가 되겠지. 높이가 가장 높을 때는 뭐예요? 수직거리가 가장 높을 때니까 여기에 존재할 때겠지? 맞아요. 여기에 존재할 때니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각의 최대는 아닙니다. 각의 최대는 아니에요. 각의 최대는 뭐 할 때요? 접할 때예요. 그래? 이런 거 알 수 있겠어? 라고 딱 했는데 근데 어떤 애가 태클을 딱 걸어버린 거야. 야, 너 이렇게 주었을 때 양변 제곱하고 전개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만들어내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 두 개를 줬을 때 만약에 이렇게 점을 A, B로 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2대1이든 1대2든 3대1이든 몇 대 몇이든지 간에 야 만약에 몇 대 몇 하면 제가 2대1이었으니까 이번엔 1대1을 해볼게요. 그럼 1대1 하면 선생님 그림은 그릴 수 있겠지. 그림은 그릴 수 있겠지. 선생님 요만큼이 중간이니까 1대2면 요만큼이 3등분점. 아 맞다 얘들아. 3등분점. 자 1대2 내분점이든 중점이든 내외분점은 완벽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 설명을 안 드렸어. 3등분점. 3등분점은 뭐냐면요. 자 AB 선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4등분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 중점 구하고 중점 구하면 되잖아. 근데 3등분점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3등분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 그러면 3등분점은 A, B 입장에서 1대2 그 다음에 BA 입장에서 1대2인 점을 잡으면 그게 3등분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진실되니까 이제 빼먹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야, 너 1대2라며? 그러면 그래, 3등분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럼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될 테니까 내가 구하는 P점은 여기 되지 않겠어? 그리고 외분점도 얘기할 수 있겠지? 외분점도 어디야? 1만큼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얘가 1대2니까 요 길이 AB를 하나로 잡아. 요 AB 길이를 하나로 잡게 되면 1만큼 나갔다가 또 2만큼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선생님, 그러면 1대2가 지금 요렇게 내분점 하나와 1대2로 외분점 하나가 뭐야? P점과 P점이 잡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야, 기다려. 야,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일 때 그럼 여기와 여기 끝점을 잡는 원의 방정식이 네가 지금 얘기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될 텐데. 근데 있어봐. 얘들아, 이거 느껴야 돼. A점과 B점은 여기에서 생기는 원의 방정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심이라든지 그런 거 연관이 전혀 없어. 그럼 얘들아 봐봐. 선생님, 이거는 지금 무슨 점이지? AB의 내분점이지. 이건 누구지? AB의 외분점이지. 근데 얘가 신기하게도 이 내외분점이 누가 되냐면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요? 그러면 아까 그림 다시 보여줄까? 아까 그림이 누구였어? 나와라 그림. 자, 마이너스 4,0, 2,2.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 생겼었고 여기가 반지름이었고 반지름. 그럼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잖아.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잖아. 그럼 A, B를 2대1로 분할하는 점의 가장 안쪽, 가장 바깥쪽. 나머지 점들은 뭐예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존재하죠. 그러면 아폴로니우스라고 만들어지는 친구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지름의 양끝점이고 그 지름의 양끝점에 누가 있어요? 그 지름의 양끝점을 이은 선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겠어 지금? 누가 있어 지금? 이게 누구야? 중심이지. 원의 중심이잖아. 이 원의 중심이 어떻게 있어? 내분점과 외분점엔 또 몇 대 몇으로 있어? 1대1로 있죠. 잠깐만. 그러면 네가 분명히 맨 처음 배운 게 도형을 식으로 해서 제곱해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한 게 맞긴 한데 너 가만히 보니까 너 이 새끼 이거 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2개만 한다고 그래서 이때 팁으로 갖고 왔어요. 자, 봐봐. 원의 방정식을 만들 때 지름의 양끝점을 알아. 그럼 누굴 몰라? 원의 방정식 만들 때 원 위에 점 2개 안다고 원방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야, 선생님, 나 이렇게 2점 알면 원방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알겠어? 원방을 구할 때는 기본 3점 있어야 돼요. 왜요? 이렇게.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원방 구할 때는 무조건 몇 개? 점 3개야. 근데 양끝점이니까 얘는 점 몇 개야? 2개지. 2개로는 못 구하는데 상황을 뭐라고 잡았어? 끝으로 잡았어. 그러면 그 끝점 사이에 중점이 있네. 끝점의 1대1 내분점에 중점이 있네. 야, 그러면 잠깐만. 너 아폴로니우스 원 구할 때 조금 편하게 너 내분점 구할 수 있겠지. 외분점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 1대1 내분점의 중심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중심을 구해서 알아.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너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어떻게 되냐? 이 거리 구할 수 있냐?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시겠죠. 그럼 잠깐만. 이 점도 알고 반지름도 알면 뭐 만들 수 있어? 원의 방정식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야? 야, 지름의 양끝점을 할 때 그 양끝점의 1대1 내분점, 즉 중심이 누구야? 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고 그 중심과 또 하나의 점하니까 반지름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은 2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왜 쉬어? 힘들어? 쉬어? 괜찮아? 안 괜찮아? 쉬어? 너의 의견을 따를게, 치영아. 쉬어 말아.
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말을 안 해? 말해. 정확하게. 쉬어 말아. 그래.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말 표현을 못하면 수학적 표현도 못해요. 자, 선생님 1-3번입니다. 정신 차려. 자, 중심이 직선 y는 x-1 위에 있고, 자, 여기서 일단은 끊어주세요. 중심이 어디 있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야. 좌표 평면을 이렇게 드릴게. 근데 중심이 있는 친구는 x-1이다 라는 친구 위에 있어. 내가 여기에 있어. 근데 문제는 중심이 이 위에 있다는 건 여기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겠지. 근데 그거면은 원이 무수히 많잖아요. 이제 특정 지어주세요. 근데 두 점 -5,0과 1,2를 지나요. 야, 네가 얘기했었을 때 점 두 개로서는 원방을 특정 지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점 몇 개가 필요해? 3개. 자, 그걸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얘였을 때 A, B, C를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 B, C라는 문제는 썼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여기가 중심인데 얘를 P, Q라고 이름표를 지워줄게요. 뭐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일단은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봐봐. x-p의 제곱 더하기 y-q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여기서 곤란함을 느껴요. 왜? 선생님, 그래버리면 p, q, r 내가 구할 문자가 3개인데 정보는 2개밖에 안 줬잖아요.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구세주가 있지. 왜? 너 중심이 어디라고? 직선 위라고. 그럼 q라는 친구를 p로 표현할 수 있겠니? 네. q는 뭐가 되는 거죠? p-1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문자의 개수가 5, 이렇게 q가 없어지면서 pr만 생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자, 그러면 선생님 -5,0과 1,2를 대입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5,0이 어디 들어가야 돼? x, y에다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5 p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0 들어갔죠? 0 들어갔으니까 뭐가 돼줘야 돼? -p 플러스 1의 제곱이 누구야? r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를 지나야 되니까 1-p의 제곱 더하기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3-p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는 r제곱, r제곱이 동일하기 때문에 식을 엮어서 쓰게 되면, 자, 가볼까요? 자, p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되죠? p-1의 제곱은요, p-1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되죠? p-3의 제곱입니다. 그럼 감사하게도 이건 전개 안 해도 그냥 사라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전개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p제곱, p제곱 없어지겠죠? 나는 10p, 난 누구야? -6p. 넘어가면 누구지? 16p는 나는 25, 그쵸? 넘어가면 나는 뭐야? 9 있지? 25 빼기 9가 누구죠? 16. 그럼 넘어가니까 -16. 아, p가 누구야? -1. 그럼 q가 누구야? q는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내가 p 값하고 q 값을 구했어요. 자, 그럼 p 값을 이 식이나 이 식에 대입하면 r의 제곱값도 구할 수 있겠지. 자, 구해보자. p가 -1 들어가. 2는 4. -1 들어가. 4, 4, 16. 다음 뭐야? r제곱은 누구라는 거야? 20이지. 그럼 r이라는 친구는 2루트 5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니? 이제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마무리 짓자.
저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q점이 누구죠? y 플러스 2의 제곱은 2루트 5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A점이 마이너스 1이고 B점이 마이너스 2고 C점이 20이라는 소리겠지? 그럼 다 더해서 나오는 값은 누구? 17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래. 그러면 원이 그려지고 삼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여기에 점 3개를 일단은 알아야 되겠지. 교점 구해야 되겠네. 자, 가자. x-y 더하기 3은 0이래. 아래에서 위 거 빼면 3y죠. 마이너스 15. y는 5지. y가 5니까 x는 2지.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점 하나, 누구? 2,5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x-y 더하기 3은 0을 한 번 더 써보자. 이제는 뭐 할 거예요? 얘도 아래에서 위를 빼보자. 그러면 2y지. 는 0이지. 그럼 y가 0이니까 x는 누구야? 마3. 그럼 마3, 0이라는 친구 하나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엔 요 친구가 일로 와볼까? 그러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2는 0. 또 아래에서 위를 빼보자. 그럼 뭐예요? 5y 마이너스 15. y는 누구야? 3. y가 3이니까 x는 누구야? 6. 그럼 또 하나의 점이 뭐예요? 6,3 이라고 쓸 수 있겠어? 자, 그러면 편안하게 2,5 마이너스 3,0 6,3이라고 그냥 이름표 막 주세요. 근데 외접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선생님, 그 외접원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서 아시죠? 외접원의 성질이 뭐예요? 여기가 이제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면 이 외심을 아직은 모르니까 P라고 잡는다면 PA, PB, PC의 길이는 동일하니 이거는 우리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할 때 그 직선의 방정식 초반 문제에서 나왔던 스타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거야. 내가 니네들한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라는 걸 가르쳐 놨어. 그게 누군데요? 이거라고. 정보가 3개가 있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있으면 그 3개의 연립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건 아까 얘기했죠. 뭐 교육과정에 있든 말든 뭐가 중요합니까? 답을 구하면 되는데. 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입! 선생님 식 3개요? 어휴 떨린다. 자, 2하고 5가 들어갑니다. 4, 25, 29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29 더하기 2, A 더하기 5, B 더하기 C는 0. 자, 마이너스 3,0 들어갑니다. 그러면 9, 마이너스 3A 0으로 죽어주시고 C는 0. 자, 그다음 6,3 들어갑니다. 36 더하기 9니까 뭐 나오죠? 45 더하기 6, A 더하기 3, B 더하기 C는 0. 자, 처음 배우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자 2개짜리는 편안한데 문자 2개든 3개든 어렵진 않아요. 기본 풀이 방법은 문자의 개수를 줄여라야. 2개짜리에서 문자의 개수를 줄이면 몇 개가 되는 거지? 1개. 3개짜리에서 문자의 개수를 줄이면 몇 개가 되는 거지? 2개가 되는 거야. 그럼 누굴 죽일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가장 개수가 만만한 친구가 여기에서 누구야? C지. 그러면 자,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계산하면 되는데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뭐 요렇게 2개에서 니네 마음대로씩 2개만 만들어내면 돼. 그러면 나는 요렇게 먼저 만들어 볼게. 자, C를 죽여야 되니까 뺄 수밖에 없겠죠. 빼시게 되면 위에서 아래 거 빼봅시다. 20 더하기 5A 더하기 5B는
0 하나 나오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편할까? 요렇게 두 개 가자. 그게 편하지 않겠니? 자, 이번에도 뭐 하십니까? 빼셔야 되겠죠. 자, 아래에서 위 거 빼보자. 45 빼기 9가 누구더라? 36인 것 같은데. 플러스 9a 나오고 3b 나오고 0. 둘 다 뭐 약분 가능할 것 같아서 5로 약분하면 4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3으로 약분하면 12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 아,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하나를 죽여버리니까 문자 2개짜리 연립방정식으로 갈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지. 뭐예요? 아래에서 위 빼볼까? 누구야? 2a 더하기 8은 0이죠? 넘어가면 2a는 마8이지. 그럼 a가 누구? 마사야. a가 마사면 b는 누구? 0이지. 그럼 a, b가 0이, a가 누구야? 마사지. 그럼 뭐예요? 12 더하기 9죠? 21이지? 그럼 c는 누구야? 마이너스 21.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은 0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갑시다. 왜요? 반지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넓이 구할 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너의 중심은 2,0이고 내가 4였지. 마사가 생겨야 되겠지. 마이너스 25지.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5의 제곱이지. 아, 너의 반지름 누구? 5. 넓이는 누구? 파이 5의 제곱이니까 어디 갔어? 3번.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그럼 이제 상황을 특정 지었지. 너는 여길 지나. 누군지 몰라 아직까지. 내가 누구니? X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원이 두 개래. 반지름의 길이야군요. 라고 얘기하면, 자, 두 개란 건 알지만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릴 건데, 선생님, 니마, 좌표평면을 네가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네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지? 얘 때문에 그러지. 마이너스 1,3은 어디 존재해? 여기 존재하거든. 자, 그러면 여길 지나는 원을 하나 그려봐.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 한번 요 정도 사이즈로 그려볼까? 자, 이렇게 그리고 지어버리면 아주 멋진 원이 태어날 거예요. 자, 되시겠죠? 이렇게 하나? 어차피 이 과정은 편집해서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애매하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3을 지나면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두 개가 생겨. 근데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원의 중심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2, 4, 4분면이니까. 그러면 야, 너가 이렇게 존재해. 와우, 너무 잘 그렸는데.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야 내가. 그러면 동시에 접해. 머릿속에서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친구가 누구야?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3을 대입하라고. 어디다가? 여기. 자, 그럼 동시에 까볼까? 너 전개해.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9는 r제곱이 되겠죠? 자, 너 넘어와서 너 죽어버리면 r제곱 마이너스 8r 더하기 10은 0이네. 굳이 이렇게 돼야 되겠어? r값이 괴상한데? 근데 걱정하지 마. 라스트에 뭐 있어?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인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살구색과 연두색의 반지름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반지름을 R1, 여기에 반지름을 R2라고 이름 짓는다면 이 근은
R1과 R2를 갖고 있고 그 합은 근해 공식 쓰지 마. 근거 계수의 관계 누구? 4번. 별표 3개 주시고요. 이름하여 다시 자방. 뭐예요 그러면? 다음 점 P라는 친구는 점 P야? 그럼 너는 웬만해선 동점이야. 근데 네가 움직이는 모양새의 식을 구해달래 라고 하는 건 자방, 자취의 방정식이야. 자, 4,0 선생님, 응? 자, 여기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자방 얘기했었을 때 하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자취의 방정식의 풀이의 첫 번째는요. 일단은 누가 필요하다? 표현. 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점, P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P에 대해서 구할 수 있고 또 P를 이용해서 또 다른 점, 누구? Q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가 단독으로 끝나는 상황이라면 P의 이름표를 줬을 때는 Px, Y라고 주는 게 옳은데 P를 또 이용해서 Q까지 끄집어내게 되면 어떤 식으로 P의 이름표는 뭐 A, B 그리고 구할 친구, 최종적인 구할 친구를 X, Y라고 주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친구의 식이 필요해요. 누구라는 거지? 이거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단절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 단절을 끼워 맞춰줘야 됩니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뭐 어제도 복습하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일단은 1번을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4,0과 1 위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P. 자, 그럼 지금 1번과 2번 둘 다 Q점이 나와 안 나와? Q점은 안 나오시지. 그럼 P점 단독으로 끝나는 상황이죠. 자, 그럼 얘를 지워볼게. 선생님, 그러면 P 단독인 상황이니까 P를요, X, Y라고 이름을 지으시게 되면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 자, 세컨 갑시다. 세컨으로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랑 얘랑은 지금 문자가 겹치죠. 그럼 X, Y가 되면은 이게 이 위에 점이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에이씨, 그럼 비켜줘야 되겠다. 내가 어디로 가? P, A, B로 가자. 괜찮겠어? 상관없지, 표현이니까. 자, 그럼 얘들아 봐봐요.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친구가 있고 4,0은 여기다 대입하면 이 방정식이 성립 안 하잖아. 그러면 그냥 바깥에 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럼 4,0이고 나는 반지름이 누구지? 여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누구 짜리야? 2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고정점과 임의의 원위의 점. 자, 그럼 얘네들을 이었어. 그럼 여기 원 위의 점은 이 식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X, Y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니? 그러면 X, Y라는 점과 4,0이라는 점을 이었을 때 그 중점을 그럼 1대1 내분점 P를 나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약속을 뭐 했어? P는 A, B라고 주자라고 약속을 했지. 그러면 P는 A, B야. 근데 문제는 P는 또 다른 상황도 존재하잖아. 나와 나의 중점이란다. 그럼 P라는 친구는 뭐가 될 수 있어? 2분의 X 더하기 4, 2분의 Y라고도 쓸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나는 얘와 같은 거야. 즉, 나는 두 번째의 상황은 이름표를 준 후에 두 번째의 상황은 요 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관계식을. 그 관계식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결과가 A는 2분의 X 더하기 4고 B는 2분의
y라는 애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야? 나는 이거에 관한 식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이거를 구했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요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얘네들은 누구에 관한 식이죠? x, y에 관한 식이야. 나는 누가 필요하다고? a, b에 관한 식이 필요하다고. 단절됨을 느끼잖아. 근데 잘 봐. 내가 변환을 통해서 a는 x에 대한, b는 y에 대한 식을 변환해서 y는 x는 이라고 바꿀 수 있겠니?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2a-4. y는 누가 되는 거야? 2b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내가 누구 갖고 있다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요. 그러면 잠깐만. 너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y가 같잖아. 그럼 x, y 대신에 a, b를 은근슬쩍 넣어볼까? 그러면 2a-4a 제곱 더하기 2b의 전체 제곱은 4. 근데 여기에서 2 끄집어낼 수 있지. 여기도 2 끄집어낼 수 있지. 근데 끄집어! 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 제곱이니까 4로 나오는 거야. 그럼 4를 약분시키면 나는 누구야? a-2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누구? 1이다 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1번은 누구야? a-2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식. 나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어차피 뭐가 되겠어? 나는 동점이라며. 난 무수히 많지. 난 변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은근슬쩍 눈치 보더니 a, b를 뭘로 바꾸면 돼? 그냥 자연스럽게 x, y로 바꿔주세요. 나예요. 내가 누구야? 1번의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6,8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뭔 소리예요? 그러면 자, 1번보다 조건이 더 없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친구는 몇 개?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였지? 점을 주면 다른 한 점을 주던가 점을 주면 기울기를 줘야 되는데 누구만 줬어? 점 하나 줬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 y는 mx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6,8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선생님요. 만약에 6,8이니까 자, 여기를 A점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Y는 MX를 적당하게 이렇게 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에 점을 P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또 X 갖다 썼으니까 이 친구를 A, B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연두색으로 만들어지는 Y는 MX와 AP라는 선분,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이 친구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지? 수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어허, 그러면 수직 관계를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수직 관계니까 뭐 해볼까? 내가 6,8이라며. 그래. 그러면 A점은 6,8, P점은 A, B. 우리의 기울기는 A-6분의 B-8이지. 근데 나는 누구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누구야? M이지. 맞아? 이 M하고 수직 조건이니까 곱했을 때 누가 나와줘야 돼? -1이 나와줘야 돼. 여기까지 인정?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미정계수가 너무 많아요. A, B, M 3개나 있는데 지금 이 이상의 정보가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아직 안 나오겠지. 그럼 너 잠깐 기다려봐. 너로서는 뭔가 완성이 안 되는 느낌이야. 그럼 이제 또 고민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이 도형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누구? 보조선. 그리고 그 보조선을 그을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게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내가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러면 여기 수직이니까 당연히 직각삼각형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6,8이니까
이 살구색의 길이는 누구야? 10이죠? 그렇잖아? 선생님 그러면 아예 다른 형태인데요? 상관없잖아요.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 수직이니까 수직 조건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조건 생각해봐야 되겠지. 그럼 가보자. 선생님 AP의 제곱 더하기 OP의 제곱은 누구야? 10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도 되겠어? 그럼 이 식은 더 이상 M은 없네. 그치? M은 없어. 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P의 제곱은 누가 되겠습니까? 가로 열고 A-6의 제곱 더하기 B-8의 제곱 더하기 OP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죠. 그게 누구라는 거야? 10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니? 자, 2A제곱입니다.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6B가 나오겠죠? 36 더하기 64가 나도 100이야. 나도 100이야. 없어져. 그리고 2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2 없어지고 2 없어지고 나는 뭐야? 마이너스 6. 나는 뭐야? 마이너스 8. 그럼 완전 제곱식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해요? 아이 봐봐. A-3의 제곱으로 가. 그 다음에 B-4의 제곱으로 가. 그럼 9하고 16 더 늘어났지? 마이너스 25니까 25로 가. 그치? 그럼 나는 뭐야? 이 수선의 발 P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 근데 여기 자리가 변수니까 은근슬쩍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25입니다 라고 바꿨으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방정식이 있는데요. 내 특징을 봐. 최고차항이 개수가 1, 1이고 xy 고배항이 없잖아요. 1차항과 상수항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너는 보자마자 누구야? 원방. 이런 친구들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자, 근데 내가 원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원을 나타낸다라는 거는 뭐예요? 실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지름이 양수인 친구예요. 자,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가보자. 일단 첫 번째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일반형은 보기 힘드니까 표준형으로 갑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럼 얘는 일단 써먹었지. 근데 이거 플러스 4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4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근데 니네 좀 넘어가 봐. 가로 열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럼 내가 뭐가 나와줘야 돼? 내가 양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양수 중에서 가장 커야 되겠지. 즉 나의 뭘 구해달라는 거야? 맥시멈 값 구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가자 얘들아. 선생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맞아? 플러스 9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가 돼버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 내가 반지름인데 정확하게는 뭐예요? 반지름의 제곱이시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반지름의 제곱이지 나는. 근데 내가 넓이가 최대 반지름 A가 뭐가 나와줘야 돼요? A가 2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때 누가 나와? 반지름의 제곱이 9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누구예요? 라고요? 반지름은 3이에요. 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지. 답은 누구? 3. 점 3개 줬어. 외접은 반지름 구하래. 그럼 이제 우리 뭐예요? 일반형에 끼워 맞추면 되죠. 연립방정식 갈 거니까. 자, 근데 얘는 연립방정식 가는데 일단은 그림만 한번 그려보자 얘들아. 그림만. A가 1,2예요. 그럼 A가 1,2, B가 2,1이고 3,1. 너무 조그만데? 그러면 1,2라는 A점, 그 다음에 2,1이라는 B점, 그 다음에 3,1이라는 C점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삼각형 하나가 생기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래. 근데 이것만 갖고는 뭐 내가 알기는 힘들죠. 그럼 뭐 원이 이렇게 생기니까 뭐 느낌상 외심은 여기쯤 생길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 외심을 P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AP의 길이는 BP의 길이는 CP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라고 풀 수 있는데 이거 좋아요. 이 문제를 푸는 기본 AP는 BP는 CP를 구하는 건데 제곱해서 구하고 이 친구와 이 친구 또는 이 친구 3개 중에 2개를 만들어내서 연립하면
외심의 좌표를 구하고 외심의 좌표를 구하니까 이 좌표를 아니 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뭐 또는 이 길이를 구해서 또 반지름 구해가지고 가면 돼. 근데 알려줬잖아. 뭐 하라고?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친구에 구할 정보가 몇 개? a, b, c 3개니까. 정보 3개 있죠?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쓰시고 만약에 서술형에 나왔다면 이 방식으로만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인정? 자, 그래서 계산한 결과의 넓이는 2분의 5 파이. 가보도록 할까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보여지고요. 3,-1이 대입된대요. 지난다고 하니까. 그 다음 Y축에 접합니다. 정보가 2개가 있죠. 정보 2개 있으니까 A, B 구하라는 건 인지상정. 자, 그럼 첫 번째 3,1을 먼저 대입만 해보도록 할까요? 3,-1 대입하니까 나는 누구죠? 10. 3이니까 더하기 6A. 마이너스 1이니까 나는 뭐가 나오니? 플러스 4 더하기 B는 0. 즉 6A 더하기 B 더하기 14는 0. 뭐 조금 더 나가자면 B는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4. 문자 개수 줄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뭐 한다고요? Y축에 접하신대. 그럼 Y축에 접하는 원방은 뭔지 몰라도 그냥 보자마자 느낌 있게 이거예요. Y축에 접하는 건. Y축에 접할 때는 얘하고 얘가 같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식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야, 그럼 너 완전 제곱식 좀 가볼래? 그럼 네가 뭐가 되겠니? 나 x 플러스 a의 제곱이요. 그 다음에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니까 a 제곱이 늘어나서 마이너스 a 제곱. 그래서 넘어가면은 a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4가 생겼죠? 그 마이너스 4에서 넘어가면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 b 있는 친구도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b. 근데 마이너스 b는 뭐야? 6a 더하기 14니까 얘가 6a 더하기 누가 되겠어? 18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요? y축에 접하니까 이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는 이 친구의 루트 들어가 있는 값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18하고 같은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여기가 양수라고 봐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니? 근데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고요. 왜? 어차피 제곱 나갈 거니까요. 그럼 제곱을 하시게 되면 나는 누구예요? a의 제곱은 근데 어차피 a제곱 나랑 없어지겠네. 그럼 6a 더하기 18은 0이잖아. 그럼 a가 누구라는 거야? a가 마3이지. 그럼 a가 마3이니까 b가 누구예요? 4가 나오겠죠? 그럼 a 더하기 b는 누구라는 거지? 1. 보자. 얘 누구예요? 이거 누구야? 원이지. 어떤 원이야? 중심이 0,0, 반지름이 2인 원. 그려. 끝. 나 0,0, 반지름은 2.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점 P. A, B래. 근데 이거의 최대값이 잠깐만. 너 가만히 보니까 너는 A-의 마이너스 4냐? 그럼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너는 A, B에서 마이너스 4,3의 거리랑 똑같은 의미가 되겠네? 그래. 그럼 뭐 뭔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4,3 여기다 줄게. 그러면 네가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건데 원 위의 점이 무수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 바깥의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멀리 있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해결책은 이거예요. 그 점, 뭐 또는 직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어. 누굴 지나게? 중심이 지나게. 그러면 이 점에서
중심까지의 디스턴스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이 디스턴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친구가 누구야? 반지름에 대한 친구잖아.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자 봐봐. 아름다운 생각을 해보자. 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쭉 직진한 이 직선과 요 점의 길이를 비교할 텐데 이 점은 이 점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걔네들을 이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자, 이 길이가 당연히 길겠냐? 이 길이가 길겠냐? 당연히 요 길이가 더 길겠죠. 그러면 나는 원 위의 점과 바깥의 점 또는 바깥의 직선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럼 무조건 뭐 해라?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라. 그러면 그 점에서 중심까지의 디스턴스 또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디스턴스에서 반지름을 더하시게 되면 무슨 값? 거리의 최대값. 반지름을 빼시게 되면 무슨 값? 거리의 최소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0,0이죠. 나는 마이너스 4,3이지. 그럼 나의 디스턴스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5죠. 나의 반지름은 누구예요? 2잖아. 그럼 거리의 최대값은 누구야? 7. 거리의 최소값은 누구겠어? 3. 그럼 내가 원하는 건 7. 3번.